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서울고법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도 무죄 때려버리면 어떡하냐.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대법원의 파기환송 재판은 이 파기환송의 기속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취지대로 하급심은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구속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대법원이 너 유죄라고 했잖아요. 너 거짓말한 거 맞아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파기환송심은 유죄라는 그 취지에는 구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하신 부분. 100만 원 미만으로 할 수는 있지 않냐. 그래서 피선거권에 지장 없게 할 수는 있지 않냐.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법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이거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제 대법원 판결 취지와 내용이 뭐랑 똑같았어요? 1심. 1심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유죄, 거의 사실 유죄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잖아요. 심지어 고액 벌금도 아니고 징역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한 겁니다. 이거 사실 여러 판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이렇게 선고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지간한 확신이 없이는 판사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돈 준 사건도 아닌데 이렇게 징역형을 택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항소심에서 내 판결 못 깰걸? 항소심에서 내 거 형 못 깎을걸? 그런 어마어마한 자신감인 거예요. 그런데 어제 대법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판결 취지와 내용을 그대로 다 인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법리적인 뒷받침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2심에서 정말 2심 파기환송심에서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 벌금 100만 원 미만 하겠습니까?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법률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못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또 궁금한 부분. 어제 판결로 대선 출마할 수 있느냐? 사실 이거는 파기환송심이 언제 나오느냐, 그리고 재상고심이 언제 나오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씀드려서 어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파기 자판을 안 하고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재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파기환송심에서 양형을 정해야 합니다. 자, 양형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양형에서 지금 저희가 다 예상하는 대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이재명이 상고하겠죠. 그건 재상고입니다. 그럼 다시 대법원에 갑니다. 그러면 몇 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3심이 됐고 파기환송심이 4심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재상고하면은 사실상 5심이 되는 겁니다. 좀 답답하죠. 정말 이거 너무 아까운데 지금 어제 파기환송심 판결이 너무 아까운데 그러면은 재상고심을 통해서까지 지금 유죄 확정이 돼야지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선 일정하고 맞물려서 재상고심이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일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제 보면은 이제 어제가 5월 1일이었죠. 어제 그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등록이 10일에서 11일,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5월 10일에서 6월 2일, 그리고 6월 3일이 대선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이제 대선까지 한 33일, 32일 그렇게 남은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이 모두 가능하냐? 법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초스피드로 달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파기환송심, 지금 방금 오늘 들어온 속보가 뭐냐면은 서울고법에 지금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사건을 돌려보냈잖아요. 서울고법에서 사건을 받았다, 기록을 받았다라고 이제 공보관이 알려왔습니다. 기록 받으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사건을 배당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이것도 송달 가지고 애먹이는 거 아니야? 이거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뭐 이제 이거 부분까지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소송 기록 접수 통지 이거 기다려 가지고 또 상고 이유 그러니까는 지금 파기환송심이니까 항소 이유서, 재항소 이유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궁금하신 부분 있을 텐데 이 부분 궁금증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파기환송심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좀 간명하죠. 제가 이 방송에서 아마 다른 유튜브 말고 처음 말씀드릴 건데 대법원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파기환송심의 경우에도 그런 무슨 재항소 이유서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파기환송심은 항소 이유서 제출이 필요 없다. 그리고 새로 항소 이유 주장할 수도 없다. 그리고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이거 피고인한테 송달할 필요 없다. 그래서 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이 배당 즉시 바로 재판부 배당하고 절차 개시할 수 있습니다. 뭐까지 할 수 있냐면은 재판부 배당에서 정하고 그리고 재판 일자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있냐?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해요. 혹시 현장 출동하는 유튜버들 주변에 있으시면은 한번 그런 분들한테 전달을 해주셔가지고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인데 뭐냐면은 기일 통지서는 송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파기환송심에서 유일하게 피고인한테 송달을 해야 되는 서류가 어떻게 보면은 기일 통지서예요. 기일 통지서가 뭐냐면은 왜 법원이 재판 일자 정하잖아요. 파기환송심이 그러면은 며칠에 재판 나오세요라고 이 기일 통지서는 송달을 피고인한테 해야 되는 겁니다. 피고인 누구? 피고인 유재명 씨한테 송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또 유재명 씨도 변호사잖아요. 그거 안 받으려고 또 얼마나 또 머리를 쓰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무슨 뭐 그냥 통상적인 우편 송달 이거 기다리면 안 됩니다. 대법원 어떻게 했어요? 바로 집행관 보내가지고 송달을 했습니다. 그때 대법원은 어디로 보냈냐면은 주로 이제 의원회관 그리고 자택 평상적으로 있을 곳을 보냈는데 자 이쯤에는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거의 사실상 선거 기간이잖아요. 유세현장으로 보내면 됩니다. 집행관. 유세현장 나 나와 있어요. 후보 공식 일정 요새 이제 뭐 무슨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도 나와 있고 주요 일정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후보 일정 어디 간다 다 나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오후 3시에 무슨 뭐 소상공인 어디 찾아가느라 지금 자기 판결도 못 받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정 다 나와 있으니까 자 가면 됩니다. 송달 지금 이 통지서 기일 통지서 들고 가면 됩니다. 유세현장에. 이게 유세현장에 가가지고 마치 유권자인 것처럼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우 수고 많으십니다. 지지합니다. 라고 악수를 하면서 이 기일 통지서를 쓱 전달을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자, 그런 방법 괜찮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기일 통지서 전달하면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말 통지서 송달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고 저는 누가 이렇게 해서 유세현장 찾아가서 기일 통지서 송달하는 거 누가 한번 유튜브로 한번 찍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막 현장에를 막 많이 나가지 않아서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튼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유튜버 아니더라도 요새 뭐 전 국민이 유튜버잖아요. 한번 카메라 들고 한번 휴대폰 들고 한번 가보세요. 그런 일정 알려지면은 유세 현장에 누가 이 송달 이 집행관이 마치 유권자인 것처럼 찾아가가지고 아우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꼭 되십시오 하면서 악수를 하면서 기일 통지서를 이렇게 전달을 하는 그런 아이디어 어떨까? 정말 해피님 말씀대로 언제까지 이런 수준의 사람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 너무 슬프죠. 이렇게 이 잔머리를 피해서 우리도 정말 나름대로 잔머리를 쓰는 이 구차한 과정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정말 슬픕니다. 자, 우리 한번 시도해 보시죠. 유세장 찾아가서 기일 통지서 송달하기. 그렇게 해서 파기환송심에서 유일하게 송달이 걱정되는 것은 이 기일 통지서입니다. 기일 통지 받고 안 나온다. 그래도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은 다시 정한 기일에도 피고인이 안 나오면은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일종의 정말 치트키 같은 거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공직선거법은 그만큼 신속하게 재판하라는 그런 규정이에요. 어제 대법원도 얘기했지만 법 제목 자체가 표제 자체가 그 선거범의 처리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이라고 돼 있다니까요. 그거를 1심에서 지금 2년 몇 개월을 늘리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결국 1심에 강규태 부장판사가 그렇게 정말 엿가락처럼 질질 늘리고 2심에 이제 이름을 다 불러야겠어요. 최은정, 정재호, 이해슬 이 부장판사들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정말 이 상식적인 판결에 이 갈갈이 찌면서 정말 온 국민을 나라를 협박하는 이런 사태까지 온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파기환송심 사실 별로 심리 필요 없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뭐만 정하면 돼요. 방향은 정해졌잖아요. 유죄, 양형만 정하면 되는데 양형심리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양형심리 어디서 했냐? 그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 양형심리 했습니다. 양형증인만 2명씩 불렀잖아요. 그래서 다 했습니다. 양형심리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초스피드로 하면은 대법원처럼 며칠 내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대법원이 물론 며칠은 아니고 이렇게 기록 송달받고 법리 검토하고 해서 한 달 정도 걸렸지만은 불과 얼마 안 걸리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대법원에서 이제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당연히 이 유재명 씨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재상고를 하게 되면은 재상고에서 대법원이 더 볼 게 있겠어요. 빨리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전 판결 확정이라는 게 사실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짜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지만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은 저는 우리 국민의 상식과 양식을 믿습니다. 이 유재명 씨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재판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헌법 84조 논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 내용들 다들 아실 거예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는 것인데 아니 저는 사실 이게 논란이 있다는 것도 정말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소추가 뭐예요? 기소 아니에요? 새로 수사해서 기소를 안 한다는 것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넓게 해석하는 거는 이거는 특권을 과대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뭐 카톡방이나 이런 거 찾아보니까 굉장히 고위직 중앙지검장까지 지내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재임 중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말의 해석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텐데요. 재임 기간 중에 기소를 할 수 없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반대로 재임 전에 기소된 사건은 여기 제외되는 거다. 이 간단한 해석이 왜 그렇게 복잡하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유죄는 확정됐고 양형만 남은 상태에서는 더 그렇죠. 아니 대통령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국회의원들 온갖 선출직들 지금 선출직으로 있다가 판결 확정돼서 직을 잃는 경우 우리 한두 번 봅니까? 당연히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이게 논란이 있다라는 논란 아닌 논란을 불러일으키 이게 맞는지 법률가들 스스로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논란이 있다 칩시다. 그렇게 해서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그러니까 6월 3일까지 재상고심까지 확정이 안 돼서 그러면 출마 자격이 있잖아요. 출마가 돼서 뭐 이제 이재명이 당선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후에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이 84조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걸 막으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도 안 되는 입법을 지금 추진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형사소송법을 고쳐서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 중지 규정을 신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겠어요? 헌법 84조 해석에 자기네들도 자신이 없는 거죠. 헌법 84조가 해석상으로 당연히 이 소추되지 아니한다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보면은 뭐 이런 법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헌법 해석에 따라서 당연히 정지가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자기네들이 법을 지금 특별히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정말 진짜 이재명 당선이 돼서 이 법 만들면은 거부권 행사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정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봐야겠습니까? 진짜 OGATV님 말씀대로 이번에 투표로 판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재밌는 표현 해주셨는데 이건 조기 대선이 아니라 여러분 조기 총선을 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조기 총선. 진짜 이 정도로 다수표로 패악질을 하면은 조기 총선을 해야 됩니다. 이소연님 말씀대로 이게 상식적인 기소 기소할 수 없다는 거죠. 새로 수사를 해가지고 새로 법정에 올리는 이게 안 된다는 것이지. 어떻게 진행 중인 재판 특히나 어제 재판처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거의 유죄는 확정이 된 거잖아요. 파기환송심 양형만 정하면 되는 재판이 그 재판이 안 된다는 결과 이거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헌법 84조 논란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파기환송을 하게 자 이거 하나 제가 이제 재밌는 거를 봐서 이거 사실 논란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 과거하고는 180도 다릅니다. 이거 하나 보고 가실게요. 201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7년 전에 헌법 84조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당연히 재판이 정지된다고 하고 관련 입법까지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 어떻게 했냐? 송영길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이 그때도 조기 대선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돼가지고 그때는 누가 84조로 논란이 됐냐? 홍준표 이제 전 후보 홍준표 전 시장이죠. 이제 후보도 아니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때 뭐냐면 성완종 리스트로 1심에서 실형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2심에 무죄 나온 시점이 대선 3개월 앞둔 시점이었었거든요. 2017년 2월에. 그러니까 만약에 대선 가가지고 유죄로 그러니까 이번처럼 유죄로 파기환송이 되면은 재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84조 논란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뭐라 그랬냐? 자, 제가 그대로 워딩을 읽어드릴게요. 2017년 5월 YTN 라디오에서 홍 후보의 경우 헌법 84조가 명시한 재직 중 사건이 아니고 이미 기소된 상태다. 라며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가 되면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야, 이게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고 아니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건가요? 근데 또 반면 또 이제 그때는 또 홍 후보 쪽은 아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는 진행되던 재판이 정지됐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그때는 재판 진행돼서 너 만약에 유죄로 파기환송되면은 너는 끝이야라고 했다가 지금 와서는 태도 싹 바꿔가지고 대통령 되면 재판 못해라는 그런 입법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건님 오랜만에 라방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들어와 주세요. 자, 이재명 권한대행 이재명 권한대행 그거 순번 정해놨을까요? 대행 대대행 우리처럼 해놨을까요? 진짜? 그 궁금한 부분인데 이거 정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자, 그런데 이 와중에서 이거 하나 결과는 최종적으로 그래서 성완종 리스트로 사건으로 84조 해석이 문제가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당시에 홍준표 후보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훨씬 더 헌법 84조에 지금 재판이 당연히 포함 안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 어제 대법원이 이거 몰랐겠어요? 84조 논란이 있을 거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거의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는 것은 이건 재판 하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보기엔 유죄야. 너네 지금까지 왜 그렇게 시간 끌었어? 그리고 이 다수 의견에 별개 의견까지 된 재판관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실현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대법관들이 명시적으로 재판해야 된다. 그게 정의다라고 선언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진행될 과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코리아 영역 저 웃는 모습 보기 좋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웃을 날이 정말 저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멍통님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 과정을 간단하게 해설을 해드렸고 어제 이 기사 보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왜 대법원 판결이 이제 어제 나왔는데 거기에서 뜬금없이 뭐가 나왔냐? 햇님과 바람, 이소부화가 나왔어요. 이소부와 햇님과 바람이 대법원 판결문에 나왔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게 왜 나왔을까요? 우리의 출신은 과학이라고 제가 설명해드린 오경미 그리고 지금 이훈구 대법관 두 사람이서 이제 소수의견을 썼잖아요. 여전히 무죄 맞다라고 쓰면서 햇님과 바람 그 이솝 우화를 동원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햇님과 바람이 누가 나그네의 외투를 먼저 벗기하는지 내기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설득의 시간이 필요하다. 햇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한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압의 요체인 설득과 숙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간이 없어서 지금 판결을 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2심을 지금 얼마 동안 했어요? 2년 넘겠잖아요. 대법관들 우리나라 국민 아니니까 그 사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대법관들이 그것도 걱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강행 규정을 어기고 질질 끌면서 거기다가 1심과 2심이 완전히 명백하게 달라. 이러니까 사법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지. 좋아. 그러면 우리가 빨리 해줄게. 라는 게 어제 판결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빨리 한 것을 두고 햇님과 바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게 비유가 말이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직관적으로도 전달이 안 되잖아요. 햇님처럼 포근하게 감싸가지고 유재명 씨를 햇님처럼 포근하게 감싸자는 건가? 그러니까 어떤 차원의 비구인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어제 그 유죄 판결이 너무 차갑다? 그런 건가? 아니 뭐지 도대체? 아니 취지가 이해가 안 돼. 취지가 도대체. 그러니까는 그 유죄 취지로 판결한 그 10명 중에서 5명이 별도로 서경환, 신숙희, 박영재, 이수견, 마용주 대법관이 별도로 제가 소거 한 번만 쓸게요. 빡친 거죠. 빡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판결 때문에 얼마나 사법 불신이 심화됐냐라고 별개 의견을 길게 단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리없다는 인식 하에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됐다. 대다수 형성이 너네는 대다수 아니네. 대법관도 아닌 거 아니야? 대다수 대법관 우리는 형성이 됐네. 너네 뭐니?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심도 있게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아니 비유를 하더라도 좀 찰떡같이 하면은 우리가 좀 이게 재밌잖아요. 잘 와닿고. 그러니까 이 비유의 취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햇님처럼 포근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은근히 달궈가지고 논의를 숙성시켜야 된다는 것인데. 아니 좀 생뚱맞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생뚱맞은 비유를 보고 제가 뭐가 생각나냐면은 오경미 대법관이 그 전에 이 스마트폰 비유도 정말 법조계에 회자가 됐거든요. 좋은 의미로 회자된 게 아니라 비웃음의 대상으로 회자가 됐었어요. 뭐냐면은 최강욱 판결에서
왜 최강욱 판결 그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전원합의체를 사실 오경미 대법관이 주시면 올렸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취지가 뭐냐면은 참여권이 보장이 안 됐다. 이 스마트폰 포렌식하는데 참여권이 보장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불과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이 참여권 보장에 문제 없다. 왜냐하면은 이 사실상 이 지금 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거네요. 그러니까 그 조국 사건 이제 좀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실 수 있는데 조국 사건에 그 PC 있잖아요. 동양대 PC하고 자택 PC 그거 포렌식 하는데 참여권 보장 안 됐다. 그거 대법원에서 참여권 보장 문제 없다. 어차피 거기 구속행위에 방치된 거니까 이거는 소유권 관리권을 포기한 거니까 참여권 보장할 필요 없다라고 한 것인데 이것을 오경미 대법관이 아니다. 이것도 참여권 보장해야 된다라고 바득바득 전압으로 올려서 그러니까 당연히 깨지죠. 앞선 판결이 있으니까 전압에서도 문제 없다. 이거 참여권 보장 대상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내면서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뿐인데 그러면서 당신이 만약에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사이에 그 스마트폰이 도찰, 불법 촬영이라든지 불법 촬영에 활용된다든지 범죄에 사용이 되면은 그게 네 책임이냐. 뭐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뿐인데라는 그 영화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그것도 잘 취지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당신의 스마트폰에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사기관이 당신의 개인정보를 탐색, 추출하는 것을 수긍할 수 있는가? 아니 그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지 도대체? 아니 분명히 이게 지금 참여권 대상이 아니다. 재반 정황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방기한 거니까 참여권 대상이 아니다라고 앞서서 대법원이 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성이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법원 내에서 문학소녀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문학소녀로 통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상 깊게 본 그런 뭐 영화나 이런 소설 같은 거를 막 판결문에 쓰거든요. 근데 아니 그러려면 좀 비유라도 좀 찰떡같이 하든지 아니면은 이 비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리가 뒷받침이 되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그때 이거를 갖다가 법조계 관계자들한테 봤어. 야, 양 기자 이거 봤어. 너무 웃긴다. 판결문 너무 웃긴다. 이러면서 그걸 본 거예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뿐인데 야, 이거 판결문에 이게 있어. 너무 웃긴다. 그러면서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